마일즈 카운티 대학살 사건 후 1년 뒤 가족의 단란한 저녁 식사 시간에서 시에나의 동생 조나단은 이번 할로윈데이에 입을 옷으로 아트 더 클라운의 코스튬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에나 그리고 그녀의 엄마 바바라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을 흉내낼 수 있냐며 조나단의 말에 크게 반대를 합니다. 돋보이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이죠. 그날 밤 시에나는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든 후 잊을 수 없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광대 카페라는 희한한 광고 속 모델 중 한 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꿈속에서 정말로 아트 더 클라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가 유명 스타라도 되는 것 마냥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의 등장에 시에나는 긴장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것 같네요. 이후 아트 더 클라운은 마치 보란듯이 총을 꺼내 현장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급기야 불을 질러버리는 아트 더 클라운. 자신에게 날아오는 불길을 아버지가 남겨준 검으로 막아내는 그 순간 시에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녀가 할로윈 코스튬으로 만들었던 의상의 날개가 불에 타고 있네요. 심지어 양초를 켜둔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버지가 남겨둔 검은 멀쩡한 상태. 시에나는 이상함을 느끼지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이후 자신이 꾼 악몽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영화가 시리즈화되는 경우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1편이 성공하고 그에 따른 팬층이 형성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소포모어 징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영화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스케일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바로 그런 방식을 잘 따르고 있어요. 전작의 캐릭터성은 충실하게 그대로 가져오면서 대신에 공포 영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비주얼적 요소는 전작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영화의 1편 리뷰 영상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도 할로윈의 흔적이 여럿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런 요소가 더 강해지긴 했어요. 전작에 비해 영화의 러닝타임이 2배 길어졌습니다. 중반까지는 주인공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긴장감을 유도하고 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978년작 할로윈과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과 살인마 캐릭터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줄다리기식 진행이긴 하지만 이게 길어질수록 요즘의 관객들에겐 아무래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바디 카운트 씬을 선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작을 재미있게 본 관객들을 위해서 정확히는 관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부분이에요. 전작이 단순히 수위가 높은 슬래셔 호러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아트 더 클라운은 정말 악랄하게 변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현존하는 슬래셔 호러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수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부분에선 감독이 아주 확실한 승부수를 띄웠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1편에서도 스토리의 단조로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보통 시리즈로 흘러가는 다른 슬래셔 호러의 경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살인마의 설정을 조금씩 알려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클 마이어스, 프레디 크루거, 그리고 제이슨 부어이 같은 캐릭터가 이런 류에 속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것 따윈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감독도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공 캐릭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릅니다. 보통 슬래셔 호러 속 여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바빴고 이런 부분은 1편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2편의 경우 그녀의 할로윈 코스튬이 아버지가 남긴 그림 속 여전사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 또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 맞선다는 점에서 나름의 쫄깃한 재미를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리틀 페일걸이라고 하는 광대 분장을 한 소녀예요. 다만 이 소녀의 존재 자체는 대체 왜 싶긴 합니다. 여기서부턴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망설이지 마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편 스토리의 문제점이 단조로움이었다면 이번 스토리의 문제점은 수많은 떡밥입니다. 정확히는 회수되지 않은 떡밥이 문제겠네요. 영화의 스토리는 전작에서 고작 1년 뒤의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트 더 클라운을 망각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해할 순 있죠. 시에나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노트에 그림을 남깁니다. 그는 아트 더 클라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딸이 그를 죽이게 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죠. 문제는 도대체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혹은 아트 더 클라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단 하나도 알려주진 않아요. 심지어 아트 더 클라운은 시에나의 아버지가 남긴 검으로 시에나의 불을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검에 서려있는 어떠한 기운으로 인해서 그녀가 다시 부활하고 위험에서 빠져나와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순간 내가 호러가 아니라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는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뜬금없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검이 일반적인 검은 아니라는 것은 초반부에 복선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각본은 결국 관객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더 나아가 몰입을 아예 깨트려요.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앞에서 말했던 캐릭터 리틀 페일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녀는 아트 더 클라운에게 살해당한 소녀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녀가 자신을 살해한 인물을 돕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또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 후반부의 무대는 이 소녀가 살해당했던 영화의 작중 시점에선 폐쇄된 놀이공원이에요. 캐릭터의 디자인은 아트 더 클라운에 꿀리지 않을 정도인데 차라리 이럴 거면 성인 캐릭터를 여자친구로 등장시킨 다음에 둘이서 광란의 쇼를 펼쳤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놀이공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특징을 살려서 조금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살렸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기껏해야 등장하는 게 귀신의 집이라니 적어도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살아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거기다가 쿠키 영상에서 또 속편을 암시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감독이 좀 더 이 영화의 판을 키운 다음에 계속되는 시리즈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좀 보이네요. 물론 시리즈로 나오기에는 캐릭터성에 부족함은 없지만 그래도 다음번엔 각본은 전문 작가에게 맡기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